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주말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이 가족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진정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존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 철학자, 그러니까 사상가들은 가족을 모델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토피아로 유명한 토마스 모나, 그리고 주권을 최초로 주장했던 정 보댕 같은 사상가들은 국가를 가족의 확대의 개념으로 본 것,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번 선거에서의 키워드로 바로 이 가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의 키워드 가족입니다. 정몽준 후보 아들 발언이 문제가 되고 박원순 후보의 부인이 선거의 쟁점이 되고 또 이번엔 고승덕 후보의 딸이 교육감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후보 본인이 공인이라면 가족도 공인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사도 중요한 선거의 변수가 돼야 하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 과정, 그리고 정치적 권력보다 더욱더 가족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도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겠죠.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열어보겠습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6월이 됐어요, 드디어. 그죠? 그러네요. 아유, 근데 이게 6월이 됐는데 5월부터 6월 같았어요. 왜 이렇게 더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죠? 예, 지방선거 때문에 이렇게 기후가, 일본도 그렇게 덥다니까 꼭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6월의 첫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네, 옛날 이야기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흘러간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 사람은 기억하는 존재, 호모 메모리스 이렇게 한번 불러봐야 될까요? 네. 지워지지 않는 기록도 있고요. 또 흘러간 이야기가 결정적일 때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주말 사이 그런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역사다 이런 게 대단한 것 같지만, 네. 사실 사람에 있어서의 그 얘기들이 누적이 되고, 그렇죠. 그 누적이 탑같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역사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떤 옛날 얘기? 네, 서울시 교육감 그죠? 나선 고승덕 후보 이야기부터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미국에 있다는 고승덕 후보의 친딸, 우리 이름으로는 고경희 씨고요. 미국 이름은 캔디고, 의미심장합니다. 네.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번역돼서 기사를 장식하면서 이 과거의 문제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네. 이 캔디고 씨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 고승덕 씨가 교육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네. 자신과 남동생이 어릴 때 버렸고 방치했고 교육을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락조차 없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신의 아이들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의 교육감이 될 수 있겠는가, 회한 섞인 비판을 날린 것입니다. 사실 그 뉴스 보고서 굉장히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네. 고승덕 후보가 또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면 제가 그걸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일면 또 고승덕 후보의 얘기도 상당히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죠. 고경희 씨는 이게 버려졌던 딸의 입장에서 자신의 흘러간 이야기를 이제 쏟아낸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 2시 반에 고승덕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부분 사퇴가 아닐까, 이런 예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부의 복병을 만난 고 후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딸의 이야기가 맞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간략한 입장을 전했다가 기자회견에서는 또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어요. 전 처가인 포항제철 고 박태준 회장 일가에 대한 이 섭섭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딸과 아들을 이제 마치 전 처에게 빼앗긴 것처럼 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처가가
교육감 경쟁 후보인 문용린 후보 측과 결탁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 공작 정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결국 후보직 사퇴는 없다. 완주한다. 이런 결의를 이제 밝혔고요. 뭐 이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씁쓸해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뭔가 이 가족사에 내막이 있나 보다. 궁금해하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사실 뭐 가족사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당사자들만 사실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외부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섣불리 평가하기가 힘든 부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지금 좀 논란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죠. 문용린 교육감 잠시 후 2부에서 연결해서 직접 네.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 고승덕 후보 문제 말고도 네. 또 다른 옛날 얘기가 있죠? 예. 누구나 우리가 살아왔던 만큼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개인의 경험이 축적된 게 역사죠. 그렇죠. 자, 또 있습니다. 일요일에 깜짝 발표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예. 고 후보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어제 아침에 김한길 또 공동대표의 선거에 대한 당부도 예.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 오전에 저게 있었죠. 청와대의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국방안보 라인 중요하니까요. 예. 새로운 이제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이 올라왔습니다. 예. 뭐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비어있는 국방장관은 누구냐? 한민구 합참의장이 올라왔습니다. 예. 가장 일반적인 승진 케이스예요. 예. 그런데 이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과거 이야기가 이제 구설에 또 이제 잠시 휘말렸는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80여 발의 포탄이 북에서 남으로 날아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국방의 컨트롤 타워들이 고민을 하던 차에 예. 한민구 합참의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비례성의 원칙이다. 받은 만큼 되갚아라. 그래서 이제 80발을 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 여론에는 굉장히 문제가 좀 됐었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연평도에 80발이 떨어지니까 비례성이 80발을 쐈다 이 얘기죠. 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은 예. 이게 선제 공격을 그쪽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도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 타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때부터 예. 나왔고요. 아하. 이 받은 것에 되로 받았으면 말로 줘야 한다. 3배에서 5배 대응 사격한다. 이런 좀 강력한 방침이 이제 정해지면서 예. 지금까지 우리 국방기조의 방침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옛날 얘기가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상금 5억 원의 사나이. 지금 전 국민을 추리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순천인가요? 전주인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는 이미 밀항했다는 설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제 오후에 구원파가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뭔가 밝힐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참 특이하게 저는 이게 너무 기묘해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 보직을 유지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합의됐지만 그 안에 보면 청와대도 조사 대상이지만 비서실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예. 기관에 장이 보고한다고 돼 있어서 사퇴하거나 하면 사실은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예. 이 구원파. 과연 이 안에 어떤 옛날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그 옛날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오늘 3부에서 구원파 대변인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러면서 이제 예고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요. 어쨌든 이번 주 6월이 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사실 옛날 얘기들도 다 좀 정리가 돼서 그 정리가 된 이후에 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모레 또 바로 선거니까요. 그렇죠. 선거라고 하는 또 새로운 지방선거, 이 지방정부의 리셋도 있습니다. 예. 함께 우리가 지켜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섬기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유권자의 권리 찾기 네. 매의 눈으로 검증하시고 정말 올바른 투표 이틀 동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노래 들어보죠. 네, 이거 옛날 노래인데요. 조덕배 씨가 부른 나의 옛날 이야기. 이것을 아이유 양이 새로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요. 그렇군요. 딸이 아버지에게 전하는 그런 목소리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함께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에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며칠 전에 선체절단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지난 30일에 선체절단 도중 잠수한 분이 안타깝게 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니까 범정부 사고대 직본부는 세월호 절단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달 21일 이후에 11일째 실종자 16명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팽목항 현장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황대식 해양구조본부장 연결합니다. 황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지금 기상 악화로 수색이 당분간 중단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어제 기상 악화가 예상돼가지고 바지선 도착하고 나머지 전 해상 인력을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진도 날씨는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좀 강하게 몰아치고 있고요. 예. 천막들이 좀 날아갈 듯이 상당히 좀 바람이 좀 거세고. 바닷속 조류도 센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파도도 심하고요. 민간 잠수사가 또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잠수사분이 형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들어갔고 본인은 잠수사의 자격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없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 국내에서 이제 산업잠수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 국가 이제 기술 자격인 산업잠수 기능사라든가 기사 자격이 이제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이 계십니다. 예.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제 산업잠수를 배우셔가지고 그런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계속 현장에서 그냥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잠수하시는 분, 이제 능력들은 이제 대단하시지만. 자격은 없다. 예,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전체 잠수하시는 분들의 몇 % 정도라고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내에서 그런 데이터들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잠수 기능사들은 한 5천여 명 배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분포도나 이런 부분은 아직 조사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잠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이렇게 좀 계속 나고, 안 되는 일, 특히 이제 어려운 사고들은 100가지가 다 꼬인다고 하는데, 이 현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런 현장 같아서 상당히들 조심들 하고 안전에 유의는 하지만은, 혹이 내가 주의하더라도 그런 어떤 위험에 좀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지금 가장 힘든 점을 하나 꼽으라면 민간 잠수사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수색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이제 상당 부분 육체적으로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지금 이제 수습하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기간이 좀 오래 경과돼가지고 수색도 여러 가지 이제 난항이 되고 또 잠수 여건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은 트라우마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그 발언에 대해서 잠수사분들이 상당히 좀 의기소침한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수습이 됐습니까? 네, 물론 이제 자긍심이나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 이제 물론 그분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하시지만은 많이 좀 속상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지들이 또 잊어버리고요. 지들이 본연의 임무는 또 수색 구조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민경욱 대변인이 사과했나요? 아마 공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도 많이 국민들이 하셨고 또 야당에서도 많이 그걸 알고 언론들을 잘 여기서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또 지들이 그런 데도 그렇게 큰 개념을 두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쪽으로 지금 우리 인터뷰하는 것처럼 전화해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의제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치적인 부분이고, 또
또 다른 시비나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수색 구조에 집중하는 것이 저들의 본연의 임무다 생각하고 기자회견도 다이버들이 좀 준비도 하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그냥 현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절단 방식인데 말이에요. 산소아크 절단법이 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소하고 전기하고가 같이 공급되는 그런 절단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압에 의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용되는 산소가, 버블 형태로 하나의 공기 주머니를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용접하는 식으로 이렇게 뜯어낸다 이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탄소 용접으로 생각하시면. 그죠? 예. 또 밑에 철판이라든지, 예. 앵글이라든지 고여있을 부분에 또 이렇게 투과가 돼가지고, 모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절단 방법을 이제 그게 위험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TFA에서 이제, 초고압 절단봉에 의한 절단 방법은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예. 폭발 사례가 또 있었고, 보고된 것도 있고, 전기, 감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사고 사례가 보고된 게 없는데, 폭발 사례에는 여러 차례 보고된 게 있어서, 그것보다는 이제 폭약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은. 폭약이요? 예.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군요. 예,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나 이런 것처럼 건물을 무너뜨린 거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절단 딱 할 수 있도록. 실종자 가족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절단봉을 사용했었는데. 대화는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종자 가족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회의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하지만은 좀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실현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현장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실종자 가족분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절단 방법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분들이 거기에 동의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이제 또 TFA가 열려가지고요. 예. 유압 그라인더라고 있습니다. 유압 그라인더. 예. 육상에서는 이제 에어로스는 이렇게 그라인더 혹시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돌아가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공기로 하면은 이제 출력이 약하게 가지고 물속에서는 또 저항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유압 형태로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분들이 폭파 방식을 반대하는 것은 시신의 유실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왜 그렇지 않죠? 선입견은 이제 폭약을 쓴다고 그러니까. 예. 대단히 어떤 폭발을 이렇게 이제 아마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필요한 부분만, 절단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 지금 언딘 측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다 철수했습니다. 지금 인근 조도 인근 해역으로 피항했습니다. 피항했다라는 건 다시 피항했다 돌아온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예, 지금 임시 이제 기상이 나빠서 안전한 곳으로 일단 옮겼다가 다시 이제 재시작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거는 충분히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통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거기서 구조활동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공감을 서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잘 이 공감을 하면서 끝까지 작업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아쉬운 것은 지들이 4층 이제 후미 자연쪽을 장애물 제거를 계속 해오다가 마지막 하나만 더 뚫으면 됐었고 그것도 어렵게 지금 통로를 개척을 해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절단 얘기가 나와서 그 작업을 못하고 파지선을 또 교체를 하게 됐고 지금 또 기상이 나빠서 또 작업이 중단돼 그래서
상당히 좀 대원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대식 해양구조 본부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예,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라는 뜻은 사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일 텐데, 하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정리되진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이 스포츠의 순기능, 사실은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정리하게 해주는 그런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분 전환도 해줄 뿐만이 아니고, 그러다가 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생각하기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유도 제공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부터는 이 스포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시작이 되죠. 바로 그 월드컵 시즌. 그래서 그런 스포츠 문제 전반에 관해서 소식 드릴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김세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방송인신데요, 그죠? 네. 예. 네. 뭐 한번 인사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저는 경향신문 김세훈이라고 합니다. 예. 체육기자만 99년도부터 했어요. 네, 지금까지 체육기자만 계속 한우물만 파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웬만한 종목 다 해봤는데 일단 축구를 2000년부터 계속 배우고 있고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다가오니까 예. 남다른 감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스포츠 오래 하셨네. 예. 네. 자, 그러면 스포츠 얘기, 우선 야구 얘기부터 해보죠.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요. 예? 네. 시즌 6승 거뒀죠, 어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피츠버그하고 홈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안타 10개, 안타를 좀 많이 내줬습니다. 네, 위기 관리를 잘하면서 실점을 2점으로 묶었고요. 예. 네, 다저스 타선이 아주 폭발을 했어요. 12대2로 크게 이기면서 유현진 선수도 제구 구력이 딱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예. 6승을 아주 무난히 달성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제구도 좀 흔들리고 또 공 속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최고 구속이 151km에 불과했거든요. 예. 네, 위기마다 위기를 잘 노련하게 잘 넘기면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갔고요. 타선도 폭발을 했죠. 지난 시즌 부진했던 헨리 라미레스가 홈런 2개 포함해서 4타수 4안타에 5타점 올렸고 맷 캠프도 또 2타점을 또 추가를 하면서 유현진 선수의 어깨를 많이 도와줬고요. 유현진이 잘한 거는 볼넷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볼넷 하나 없이 경기를 했으니까 안타 10개를 맞고도 실점을 2점밖에 내주지 못했고요. 류현진이 그동안 어깨 부상으로 재활치료를 하다가 복귀해서 3경기를 던졌는데 3연승을 했고요. 19와 3분의 1이닝 동안 볼넷을 딱 1개밖에 안 줬습니다. 그만큼 앞에서 이제 타자들을 많이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시즌 6승, 그리고 지난해 14승을 거뒀으니까 다저스에 진출하고 나서 메이저리그에서 20승을 거뒀고요. 6월이 시작이 되는데 유현진이 지난해는 6월에 5번이나 등판을 했는데 승리는 거두지 못하고 1패만 기록을 했어요. 그만큼 6월에 좀 부진했습니다. 이번에 6월 첫 경기가 오는 7일에 열릴 콜로라도전인데 이 콜로라도 원정인데 이 콜로라도 원정이 코어스필드라고 해서 고지에 있는 그 구장입니다. 투수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데요. 유현진 선수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4일 휴식을 하고 경기를 던졌는데 닷새 휴식을 보장을 받았으니까 몸도 좀 잘 치고 힘도 좀 보충하고 해서 이 투수들의 무덤에서 6월 스타트를 잘 끊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월드컵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축구 얘기 좀 해야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미국 마이애미에서 본격적인 그 훈련을 마지막 전지 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애미가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첫 경기를 치르는 쿠이아바하고 시간대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비슷하고 습도도 많고 해서 그것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오전과 오전 훈련을 다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훈련을 특히 코너킥 훈련에 오늘 주력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세트피스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총 26골을 넣었는데 세트피스로 10골을 넣었고 7회 연속으로 세트피스로 골을 넣고 있는데 세트피스가 뭐 코너킥도 있고 프리킥도 있는데 우리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는데 코너킥으로는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오늘 코너킥 훈련을 열심히 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객관적으로 상대보다 전력이 좀 부족하면 세트피스를 잘 살려야 되니까요. 세트피스 훈련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어저께는 참고로 수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최근에 좀 수비가 좀 흔들리고 하는 실점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강팀과 싸울 때는 수비가 흔들려 실점을 하면은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비 훈련에 주력을 했죠. 우리 대표팀이 마이애미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는 7일날 가나하고 평가전을 하고 10일날 브라질 넘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는 장녀 희경 씨의 글에 이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일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고 후보는 자신의 장인이었었죠. 이 고 박태준 회장과 또 문용린 후보 측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공작 정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작심 인터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문용린 후보 연결해서 고승덕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용린 후보 나와 계시죠? 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어제 고승덕 후보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2시 반에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즉 아버지와 딸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화해의 장면을 사실 저는 기대를 했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본인이 교육자라고 그랬으니까 교육자의 입장에서 또 이제 교육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따님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부여안고 하면서 극적인 화해를 기대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런 화해야 무엇보다는 자기 따님이 무슨 공작 정치의 희생양인 양 이용당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했고 우리 캠프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화도 많이 났었죠. 그러나 지금 하루 저녁 지나고 보니까 또 고승덕 후보도 얼마나 당황하고 가족의 그런 특히 따님의 그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기자회견이 그렇게 격앙됐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승덕 후보의 좀 입장도 이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공작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고 후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선거를 앞둔 저에게는 하나의 흠집내기라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예. 예. 제가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박성빈 씨 잘 아시죠, 원래? 고 박태준 회장의 아들이시죠? 잘 알기보다는 이제 공무로 특히 이제 그 박태준 회장님 제가 교육부 장관 때 총리로 계셨습니다. 예.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후에 그 박태준 회장께서 청암재단을 만들어서 청암 교육상에서 교육에 업적이 많은 분을 이제 추천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그 교육상 선정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상식을 하면 큰 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박태준 회장님이 이제 그 아드님하고 같이 오시면은 젊은 분이니까 거기서 좀 인사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인 분이 네. 문용린 후보께 전화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뭐 그분 전화를 알고 그분도 제 전화를 아는 건 아니고 예. 우리 캠프로 전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캠프? 아니 직접 받으신 게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우선 말씀드린 캠프로 전화가 오고 캠프로 전화 오니까 이제 비서실장한테 연결이 됐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저한테 그 온 전화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 전화로 통화를 했죠. 예. 직접 통화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분께서, 예.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이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그 내용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저한테. 자기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글을 하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래서 저는 뭐 무슨 글을 올렸냐 했더니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 못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못 봤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올라왔고 조회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고 뭐 했더니 URL을 찍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요, 이게 네. 언론에 알려진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제가 읽어본 기억으로는 자기 조카가 글을 올릴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올리기 전에 전화를 드린 것처럼 얘기를 그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 받은 거를 제가 정확하게 그게 자꾸 언론이 돼서 저는 4시 한 20분쯤 받았고 예.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는 뭐 2시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2시간 차이가 있다 이미 이거죠? 올라오고 분명한 거는 그 외삼촌께서 저한테 얘기할 때 이미 올라가서 조회 건수가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그게 올라가니까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 해서 전화를 드린 거로 저는 압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요, 사실은 네. 그 캔디고라고 그러죠. 고희경 씨하고 네. 원래 사실 인터뷰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본인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걸 이제 못하게 됐는데 네.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고희경 씨와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입장을 전달받은 것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저희 제작진의 입장이 아니라 고희경 씨 캔디 네. 고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은 한국 정치도 잘 모르고 문용린 후보 이름도 나중에 알았고 전화한 적도 없고 외삼촌이 전화한 것도 나중에 알았다. 지금 이런 입장을 전해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박성빈 씨가 그런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고승덕 후보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글쎄요. 왜 그러냐면 뭐 잘 친하시지도 않으신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내 조카가 글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상대 입장에서 볼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예? 뭐 본인 그 생각은 그렇겠지만 그 이상하다라고 보기 전에 따님으로부터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따님의 말씀. 네. 이것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셨어야죠. 그 따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고 힘들어했을까.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인터넷에 나오고 하니까 외삼촌이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니, 제 말씀 뭐냐면, 사실 이게 가족사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족사에 관한 문제에서 이제 외삼촌이 우리 문 후보께 전화를 드려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가족사 문제를 지금 이게 정치쟁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저도 좀. 글쎄요, 네?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박성미 씨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고. 물론 그렇죠. 예. 이렇게 뵙고 아닌데, 그분도 뭐 저를 좋아하고 이러시겠죠. 네. 그러니까 저의 교육감으로 나와가지고 이걸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마지막에 마치면서 교육감 당선되시라고 덕담도 해주셨어요. 잘 싸워서 꼭 이기시라고. 덕담이죠, 그죠? 뭐 그런 태도를 가지셨고 그분은 연배가 아래십니다. 많이 아래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조카가 이러해서 교육감과 관련된 거죠. 선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전화를 드려서 조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알고 계시냐 하고 확인 전화를 하는 것쯤이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우리 문 후보께서는 어제 명예훼손 이 중앙지검에 이제 내시겠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근데 지금 저는 뭐 하루 저녁 곰곰이 생각을 해놓으니까 고 후보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뭐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따님으로부터 그렇게 받고 제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시니까 그 기자회견 할 때 사실은 좀 저는 화해하고 따님과 이거를 우선적으로 내세우실 줄 알았거든요. 우선적으로 내세운다는 건 사퇴 기자회견인 줄 아셨다? 그건 아닙니다. 뭐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딸과에게 극적인 어떤 화해 같은 거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서 또 내가 교육감이 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교육자 입장에서 우선 먼저 딸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국민들로부터도 참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걸 저는 좀 마음적으로 어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오히려 공격하시는 거를 보고. 그래서 어제도 뭐 우리 캠프에서도 그렇고 뭐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해서 얘기를 한다.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고 후보께서 가족사 문제를 아버지답게 교육자답게 이렇게 정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작 정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도 뭐 중요한 결심을 나중엔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뭐 제가 고소고발할 생각은 사실은 이제 많이 접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문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어제 세월호 선장과 비교를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과했다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하고 고 후보하고를 직접 연결시켰다기보다 이제 책임 관계로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는 분명히 자기가 낳은 자식에는 무한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선장도 일단 자기가 선장인 이상 자기가 태우고 가던 손님에 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어떤 책임의 문제, 따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따님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하는 쪽에서 이제 그런 비교를 한 건데 만약에 그게 너무 과한 비교로 이게 받아들인다면 저도 좀 표현상 좀 과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얼마든지 취소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비유해서 얘기한 거요? 그건 뭐 있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너무 그거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시진 말고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고 또 어느 직책에 있는 사람은 맡은 바 직책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거 아니냐 하는 비유로 말씀드린 거죠. 자, 어쨌든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죠? 저희가 지금 고승덕 후보와 우리 문용린 후보 얘기만 하다가 이게 네. 그래도 후보신데 본인 교육감 생활 쭉 하시고 또 한 번 교육감에 도전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교육감이 돼야 되는 이유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죠. 글쎄 저는 두 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적 가치가 흔들려서 예. 국가 기강이 지금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보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애국, 나라 사랑하는 거, 예. 또 자유에 대한 신념, 예. 또 정직, 준법, 용서, 화해, 책임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수적 가치의 핵심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많이 흔들립니다. 예. 저야말로 이런 보수적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교육적으로. 예. 그래서 제 보수 단일 후보인 제가 이런 보수적 가치를 되살려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교육에 지금 현안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이것을 교육 전문가인 저는 30년 동안 이런 교육 분야에서만 평생을 외길로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부 장관도 했고 서울대 교수도 했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이사장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적 난제를 풀 수 있는 전문가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 문제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교조는 간단합니다. 법을 지키면 됩니다. 법을 지키면 아주 중요한 교직 파트너입니다. 예. 그러나 법대로 해야죠. 예. 법 밖의 일을 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그걸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법치주의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어떤 그 전교조는 법을 지키면 얼마든지 끌어안고 교육 개혁과 교육 혁신의 파트너로 삼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 후보시죠. 문용린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는 구원파 대변인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전 8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